네. 27쪽에 3번 문제. x-y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만큼의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달렸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근데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xy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그럼 문자가 한 개짜리 항등식은 그 문자가 있는 것과 문자가 없는 것을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하는데,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x가 있는 항을 모으세요. 그리고 y가 있는 항을 따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x, y가 없는 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로따로 모아서 는영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얘가 0이 되고, y 앞에는 얘도 0이 되고, x, y가 없는 얘네들도 0이 된다면 0x 더하기 0y 더하기 0은 항상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이런 전제가 달려있죠. 미지수를 두 개, 그러니까 저런 문자를 두 개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만 쓰는 게 유리한데, 저기는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y는 x-1과 서로 같죠.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관계식에 y 자리 대신에, 여기 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곱하기 x-1 플러스 c 곱하기 x-1의 제곱 3일로 넘깁시다. 빼기 3은 0. 어디 우변 0 만드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해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x제곱이 나올 테고, 이거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거기다 c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마이너스 3은 0. 자,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죠, 지금은. 그럼 x에 대한 항등식, 아까는 xy에 대한 항등식이었지만 y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되기 때문에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모으는데 차수가 좀 달라요. x제곱이 보이는 항도 있고, 다음에 x가 보이는 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을 때는 x제곱이 있는 항만 따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세 개 모은 거예요. 그 다음은 x가 있는 항을 따로 모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b가 개수, 마이너스 2c가 개수. 이렇게 지우고, 나머지 이제 x가 없는 c-3, 이걸 상수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x의 차수별로 2차가 있는 것, 1차가 있는 것, 상수가 있는 걸 모아놓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여전히 구조는 같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0 만들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0 만들고, 상수를 0 만들 수만 있다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숫자 바뀔 때마다 이 곱해지는 숫자 다 다르겠지만, 얘네가 만약 0이 된다면 어차피 답은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꼴이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여되는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된다라는 것과,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도 0이 된다라는 것과, 여기서 c 값이 나오죠. c는 3입니다. c3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b와 c를 다시 위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a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3. a-3이 0인 거니까 a 값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 b, c가 다 구해졌네요. 이렇게 해서 a, b, c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었죠. 이 표현.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 항등식. 누가? 이 식이 항등식. 정확하게 표현하면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표현이죠. x값에 관계없는 거니까. 만약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건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AB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AB. 잘 보세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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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계수가 두 개야. 그럼 항등식인데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뭐가 있었지?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계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 보통 계수비교를 많이 쓰긴 하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다 분배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교하기가 너무 힘든 다항식일 때, 막 분배하기가 힘든다거나 아니면 차수를 알기가 어려워서 분배 자체가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이니까 그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되므로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적당한 수, 계산하기 편한 걸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여기서 미정계수는 AB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근데 이거는 계수 비교도 괜찮긴 해요. 그러면 오른쪽이 지금 x에 대한 3차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차가 있네? 뒤에는 1차밖에 없고. 그럼 좌우가 서로 같으려면 차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좌변식이 3차가 되려면 당연히 px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차식일 수밖에 없죠, 얘가. 더군다나 세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1이니까 여기 x의 제곱에 곱해지는 여기 x의 1차식의 계수도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px를 이렇게 x 플러스 상수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c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수 비교 다 분배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해서 2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 1차항 계수는 3,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되는 a, b, c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노가다성이고 그냥 집어넣고 분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방식 말고 수치 대입을 한번 풀어보려고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는 수치 대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적당한 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저기 x에다가 저 등식인 항등식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누굴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집어넣는 게 좋잖아. 아까 말한 적당한 수를 찾아야 될 텐데 누굴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고민하려면 이 다항식에서 제일 껄끄러운 애가 누군지를 판단해야 돼요. 제일 껄끄러운 애가 누구예요? px예요. px. 왜냐면 정체가 지금 불명확하거든. 나머지는 아직 계산 안 했을 뿐이지 정체가 명확해. a, b가 이제 모를 뿐이지만. 하지만 px는 지금 정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왕 대입하는 것, px에 곱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보면 좌변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px를 지우기 위해서 적당한 숫자는 뭘까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값 1. 걔네를 대입하면 여기가 지워질 테니까 곱하기 둘 중 하나 0이 되면서 곱하기 0 곱하기 px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워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조건이 두 개 달리죠. x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1 하나. 그리고 모르는 미정계수도 두 개. 딱 맞잖아. 미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 만들 테니까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중2 때 배운 거예요. 대입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물론 0이 아니지만 어차피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곱하면 없어질 테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x에 전부 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얘네 다 나오면 마이너스 11 이렇고 이번 x에다 1 대입하면 두 번째 가로가 0이 되면서 얘는 또 쭉 하고 지워질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를 더해줍니다. 어차피 AB를 다 구할 거니까. 그럼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4, B는 마이너스 7. 됐나요? B에다 마이너스 7 여기다 집어넣죠?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A 값은 4. 그래서 AB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개수비가 아니고 이번에는 수치 대입을 써봤는데 나름 수치 대입도 이런 문제는 괜찮죠? 일일이 다 분비하지 않아도 가볍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유명한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저 오차식을 다 분배하면 저렇게 나온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상수항을 표현하는 거죠. A0. x가 없으니까 상수항. 그 다음은 A1은 x의 개수, A2는 x의 제곱의 개수, x 세제곱 개수, x 네제곱 개수, x 5제곱의 개수를 각각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네. 근데 뭐지 이건? x는 다 어디 가고 얘네만 덧셈했지? 이게 뭐냐면 개수와 저 오차식의 개수와 상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수학적으로 쓴 겁니다. 개수와 상수의 합. 그리고 보니까 x5제곱 더하기 x5a5 더하기 a4, a3, a2, a1, a0까지. 여기는 이 5개는 각각 x와 x부터 x5제곱까지의 개수고 a0는 상수항이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는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민이죠. 그런데 저걸 어떻게 쟤네들만 쏙 빼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그러니까 고민하기 위해서 막 뚫어지게 쳐다봐요. 쟤네들만 쏙 빼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항등식이라는데? 항등식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좌우가 일치하기도 하겠지. 근데 저 오차식을 분배하기는 내가 좀 귀찮다고 느낀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분배할 거야? 이거 5개를? 한번 해볼까? 이참에? 심심한데? 뭐 해봐도 나쁘진 않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시험 문제야. 그때 풀이법을 모르겠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그럼 분배하면 돼. 분배하면 되지. 왜 포기를 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도중이고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거를 분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이 없을까? 좀 전에 분배하겠다는 얘기는 개수비교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 좌변을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한 개수비교법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개수비교 너무 불편한데?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개수비교 불편하면 수치대입 남은 거잖아. 수치대입? 자꾸 공부를 이렇게 좁혀가야 돼요. 수치대입법?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얘만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저 x에 뭘 집어넣으면 x나 x제곱, x제곱, x네제곱, x5제곱은 사라지고 쟤만 주룩 나와요. 응? 1, 그렇죠. x에 1 대입하면 돼요. 저 좌변식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2의 5제곱, 좌변은 2의 5제곱, 우변에 x에 1 대입하면 a0 플러스 a1 곱하기 1 플러스 a1, a2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네, 결국은. 저기 x가 몇 제곱이든 간에 1은 몇 제곱이든 어차피 1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개수와 상수의 총합만 남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2가 정답이다. 2의 5제곱. 네, 3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신 겁니다. 뭘 아신 거죠? 어떤 다항식에서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그 문자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와 상수의 총합을 편안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문자가 x니까 x에다 1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개수는 필요 없고 그냥 상수항만 알고 싶다면 그때는 뭐 대입하면 될까요? 그 문자에 0 대입하시면 돼요. x에 0 대입하면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상수항만 남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 거죠. 알아둬야 좋은 팁. 8번은 어떻게 하면 돼? 8번 잘 보니까 뭐만 남아있죠? AJ를 빼고 다 더했잖아. 그럼 상수항 빼고 다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건 상수항 빼고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이것도 질문이? 자, 밑에 있는 문제 연결되나? 하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고1이 아니므로 뭐 어느 정도 맡기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애매한 것들은 하고 하는 게 좋겠죠. 상수항 빼고 얘네들만 남긴 거예요. 그럼 상수항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테고 이 전체 총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0부터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해서 A10까지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값이 또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빼내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이건 어떻게 구하지? A0부터 A1, A2, A10? 이건 좀 전에 배웠던 거죠. 이거는 개수와 상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여기 A1부터 A10까지 곱해지는 개수에 있는 얘네가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1. 이게 1이 돼야 1은 곱하나 마나라 개수만 남겠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10제곱이 1 되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해야죠. 좌변 유분식에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보세요. 좌변은 10이 됐고 우변은 A0 플러스 0 대입하면 A1 곱하기 1, A1 플러스 A2 곱하기 1의 제곱, A2 이렇게 남아요. A10까지. 그래서 A0부터 A10까지 합은 10이에요. 근데 얘가 빠져야 되죠. 그럼 A0의 값만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빼낼 테니까. 그럴 때는 X에 뭐 대입해요? 이번에는 얘네가 0이 되는 걸 찾아내야 돼. 얘네가 0이 되는 거. 그래야 0 곱하기 A1, 0 곱하기 A2, 0 곱하기 A10이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 플러스 10은 0 대입하면 딱 A0만 남아요. 그러니까 A0는 11, 얘가 11. 따라서 아까 했던 거 A0부터 A10까지 합은 10 빼기 A1 값. 이 전체 10인데 그래서 A0 값인 A1이 아니고 A0 값인 11을 빼내면 마이너스 1이 여기들의 합의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 X값에 관계없이 잠, 등식이 상상 성립함을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잠을 깨려고. 이런 헛소리 하다 보면 잠이 좀 깨니까. 다음 시의 값을 계산하시는데 1번은 우리가 좀 전에 한 거죠. 상수와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뜻이니까 이거 쉬워.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이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해졌죠. 그냥 x에 1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 양변 x에 1 대입했더니 좌변은 1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또 1 대입하면 A0, A1 쭉 해서 A6까지. 따라서 A0부터 A6까지 총합은 정답은 1번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가 됐고. 근데 2번 보세요. 2번은 위와 항의 배열이 동일한데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있네. 뭐지? 왜 A0는 플러스인데 A1은 마이너스고 다시 짝수인 A2는 플러스고 이게 그러니까 짝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건 왜 저런 거야? 쟤도 뭘 대입한 상태겠죠. 뭔가 대입했으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을 텐데 느낌상 뭐를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이너스 1이겠죠. 항의 절대값 크기가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적당해 보여요.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없어져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는 대입해볼까? A제는 어차피 대입할 게 없으니까 그냥 A0가 되는 거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A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얘는 A2는 플러스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서 2번 정답은 마이너스 27이 정답이에요. 됐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A0가 없어. 얘네만 뒤만 남았어. 그럼 그때는 저 A0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0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A0을 구하고 이제 빼내시면 되는 건데 3번을 보니까 저건 또 뭐야? 쭉 보니까 뭐야? 홀수항은 다 어디야? 다 짝수항만 남았지? 이게 3번을 구하는 문제에 1번, 2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 3개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3번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 1번, 2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3번 구하려면 1번, 2번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윗식에서 아래식을 더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8. A0 두 번 더 쓰면 되죠? 2A0. 없어지네?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A2는 둘 다 똑같은 플러스일 테니까 2A2. 아, 홀수항은 부호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워지고 짝수항은 더 쓰면 되는구나. 2배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나눠서 양변을 2로 나눠야죠. 그래야 A0, A2, A4 이렇게 짝수항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4. 3번 정답은 마이너스 14가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반대로 홀수항만 구한다면? 얘만 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하지 말고 빼시면 됩니다. 이걸 빼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좌변은 26이 되고 우변은 이게 지워져요. 짝수항이. 같은 부호니까. 근데 다른 부호를 뺄셈 하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A1의 2배, A3의 2배, A5의 2배 이렇게 돼요. 2배. 그 쟤를 2로 나누면 되겠죠.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다 더하면 1번이 나와요. 그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 짝수항만 다 더하거나 홀수항만 더할 수 있는 방식은 당장은 없습니다. 일단 1 집어넣어서 A0부터 A6까지 끝까지 다 더하게 만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홀짝 그냥 짝홀짝홀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배열한 다음에 둘을 더하거나 빼면 짝수항이나 홀수항이 나와요. 그렇게 푸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참을게요. 할 말이 많다는 거는 막 이거 미분까지 설명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미분이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배우는 그 어마무시하다는 그 수학 참을게요. 네. 저 미분 풀면 정말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을게요. 자, 일단 식을 써봅시다.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원래는 뭐 이런 거잖아요.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나눈 숫자는 나눈 수와 몫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빠르게 쓰는 겁니다. 주어되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몫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다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원래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 아닌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죠. 항등식에서 AB를 구하라고? AB는 개수잖아. 상수인 동시에 개수이고. 근데 얘는 개수가 지금 뭐라고 딱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네? 아, 미정개수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미정개수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개수 비교, 하나는 수치 대입. 가끔 애들 말하면 뭐 이상한 단어 쓰더라. 개수 대입법, 수치 비교법. 이거 어떻게 섞어가지고 이상한 단어를 쓰는 친구들인데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할까?
만약 개수 비교를 한다면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우변식을 적당히 정리해야 돼요. 분배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얘는 qx를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거야. 분배하려면 다항이 필요하잖아. 여기는 3차, 얘는 2차, 1차를 곱해야 되겠고 그 1차를 곱할 때 얘랑 곱해서 2x 세제곱 나오려면 이건 2x로 가져 있구나. 그리고 상수항이 b가 있네? 근데 여기 1 있거든? 이렇게 곱해서 b 나와야 되니까 여기 b 붙겠구나. 똥과 땅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b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분배만 하면 되죠, 뭐. 분배하면 3차 2x 세제곱. 2차는 bx 제곱, 여기 분배하면 4x 제곱 나와요. 그럼 플러스 b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 2x랑 여기 b를 곱했을 때 2bx, 여기는 2x. 그럼 플러스 2b 플러스 2x 플러스 b. 비교하면 되죠. 얘가 0이네요. 그러면 좌변에 2차가 없거든요. 그럼 b 값이 나왔죠. b 값이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게 x 앞에 있는 게 수인 a죠. 이게 a.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개수 비교로도 풀 수 있어요. 됐니? 그럼 남은 건 이제 수치 대입인데, 이 수치 대입이 얘가 아까 미분 얘기를 왜 언급했냐면, 얘가 수치 대입이 좀 곤란해요. 수치 대입은 이 QX를 저렇게 개수 비교처럼 낱낱이 파헤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목적이거든. 왜 이렇게 불편해, 얘.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이거 지울래. 그럼 지우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지.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은 식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럼 X에 또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걸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QX를 지우려면 앞에 있는 게 0 돼야 되는데 이게 제곱식이다 보니까 얘를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1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데 마땅히 대입할 게 없어요. 그럼 뭐 여기다 0 대입해 볼까? 0을 대입했다고 쳐. 얘는 1이잖아. 얘 0 대입해서 없어졌어. 얘 0 대입해 없어졌어. B만 남았어. 근데 문제는 여기다 0 대입하면 Q1의 값을 알아야 돼. Q1이 얼마야? 모르는 거예요. Q1이. Q가 뭔지 모르는데 Q1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지가 되는 거죠. 뭐지?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픈데?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고 그때 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뭘 쓰냐면 고2는 저는 미분 써요. 미분 써서 식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직 고2가 아니고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억지로 배우기에는 또 미분의 계산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이 길어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약간 노가다예요. 약간의 노가다.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직접 나누는 겁니다. 나눌셈 안 하잖아. 그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되냐면 2x가 필요하겠죠. 3차 만들어야 되니까. 분배하면 2x 세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x. 위에 사를 빼내요.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뺄 셈이 돼요. 근데 나머지 2차? 나누는 것도 2차. 한 번 더 나눠지네?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추면 되죠? 마이너스 4.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이렇게 빼냅니다. 빼내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a-2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6x. 여기는 빼내면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이게 나머지죠. 근데 나머지 남은 게 1차, 나누는 게 2차.
그럼 차수가 더 낮아지면 더 이상 나누질 않죠.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나누고 떨어졌으니까. 0이라 쓰면 재미없어. 0x 플러스 0 이렇게 써야 재밌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0x 0, 0x가 0, 0이니까. 그럼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 비교하려고. x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6이 0, b 플러스 4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거 말고 또 할 말 많다니까. 이 문제는. 이거 말고 좀 뒤에 뭡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워요. 아직 여러분 조립제법 안 배웠잖아. 조립제법 풀 수도 있어요. 조립제법으로 저 개수 2, 0, a, b 쓴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두 개 있거든. 근데 그게 두 개 똑같을 뿐이지 두 번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한 번, 또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한 번.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개수 비교를 통해서 qx를 적당히 1차식으로 표현해준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아니면 수치 대입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눈다. 약간 좀 귀찮고 노가다처럼 보이지만 직접 나눠서 맨 끝에 남아있는 나머지가 0 되기 위한 이 식이 전체가 나머지가 0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0 돼야 되고 상수도 0이 돼야 이게 x의 관계없이 항상 나머지가 0 남을 테니까. 이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준다. 이런 표현 두 개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요. 네? 12번. 자, 다음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몫을 3x 플러스 1,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a 값을 계산하시오. 자, 식을 쓸게요. 일단 저런 나눗셈에 관련된 표현은 식을 쓰는 게 반이라고 했으니까 3x 셋 나눔을 당하는 식, 얘는 나누는 식, 얘랑 목, 여기에 합이며 나머지 rx인데 잘 봐. 여기 rx 자리인데 나머지 자리인데 그죠? 목과 나머지 합으로 표현되니까. 근데 나누는 게 몇 차죠? 2차식이에요. 그러면 남는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1차 이하의 식이죠. 이하란 말을 붙인 이유는 1차가 나머지로 남을 수도 있지만 상수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이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x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을 어떻게 쓰자라고 우리가 선생님 이 항상 처음 배울 때 약속드린 게 있어요. x에 대한 1차 다항식은 다음처럼 씁니다. 보통 뭐라고 썼었죠? 그 rx를 x에 대한 1차식의 일반형 이렇게 쓰자라고 했었죠. ax 플러스 b. x 앞에 개수, 상수 모르니까 저렇게 ax 플러스 b. 남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분배, 개수 비교. 그렇죠? 이건 네가 할 수 있죠. 개수 비교는. 아, 여기 a가 있어서 안 되겠다. 미안. 여기 a가 있었어요. 이게 a 쓰면 서로 문자가 충돌해서 똑같은 a가 돼서 답이 잘못하면 달라지니까 bx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약간 문자를 달리해서 bx 플러스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방식은 아까 말했지만 뭐 여러분 분배를 못하진 않잖아. 분배해놓고 차수비를 배열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는 거 여러분 못하진 않잖아. 그거는 노가다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다른 방식을. 개수 비교 안 할 거면 또 당연히 수치 대입이에요. 수치 대입이요? 수치 대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x에 어떤 숫자를 두 개를 집어넣어. 왜 두 개여야 돼요? 모르는 미정계수가 지금은 세 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세 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뭘 집어넣죠? 1 한 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얘가 없어져요. 이거 전체가 다 없어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이거 다 없어져요.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이게 0이 되면서 또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A, B, C에 대한 연립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여러분이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개수 비교로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수치 대입으로 풀 수도 있다. 알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개수 비교로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저 분배는 여러분이 분배해드려요? 분배해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3x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bx 플러스 2. 동량을 모읍시다. 3x 세제곱. x제곱은 동량이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x는 동량 처리가 되고 c-1도 상수항으로 동량 처리가 돼요.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2차항 계수 여기 1 있네요. 네. a 값은 1이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차항 계수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요. b 값은 1이고 맨 끝에는 상수항 4네요. 얘가 c 값은 5가 되고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여기서 rx가 bx 플러스 c, x 플러스 5. 근데 ra의 값을 구하시오. ra는 1이잖아요. a가 1. 그래서 r1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얘기죠. u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고 이를 보통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하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눗셈에 대한 표현은 이제 앞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한 등씩 하면서도 계속 배우셨잖아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인 fx를 또 다른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인 gx로 나누어요. 그럼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식은 나눗셈을 표현한 표현법이죠. 표기법일 뿐이지 연산법은 아니에요. 연산할 수 있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연산할 수 있는 식으로 변환하다 보니까 나눔을 당했던 fx는 나누었던 gx와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이다.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식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쓰면서 앞쪽에 정리할 때 이랬었죠. 이 식 gx의 차수가 항상 뒤에 있는 나머지 rx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 같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걸 우리 앞쪽에서 배워왔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한 겁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이 fx라는 다항식을 gx가 만약 이게 1차식이라면이에요. 만약에 gx가 1차식이라면 그럼 그때 남는 나머지 rx는 1차보다 작은 차수니까 상수밖에 없겠죠. x에 대한 다항식을 그냥 이렇게 책에서는 x-알파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럼 알파가 뭔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수, 다항식을 쓸 때 개수들 쓸 때는 알파벳 소문자를 많이 쓰죠. A, B, C 이런 식으로. 근데 근을 말할 때, 방정식의 근을 보통 말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형태를 많이 써요. 이거는 알파벳 소문자, 얘는 그리스어 소문자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알파는 생긴 게 비슷하게,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모양 쓰시면 돼요.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꼬리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뭐 그냥 그게 중요한 얘기 중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양은 일단 이렇고, 베타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대문자 B처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구분만 하면 되니까. 감마는 소문자 알자 쓸 때 왜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그 여기 사이가 약간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마라고 읽어요. 보통 근 표현만 할 때, 근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기법이니까 읽을 때는 알파, 베타, 감마. 뭐 고등학교는 델타라까지 해서 뭐 이렇게 델타. 근 4개 표현할 때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거의 알파, 베타 위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는 개수 위주로, 알파, 베타, 감마는 근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x-알파라고 만약에 이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를 쓸 때 그 나머지가 문자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rx에 x는 필요 없고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숫자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나머지 정리라 불러요. 근데 이 나머지 정리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나머지 정리라는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가장 중요한 gx가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인 것. 두 번째 그 나누다 보니까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몫 qx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r이죠. r을 구한다.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표현한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는 나눗셈을 표현한 식인데 뭐예요 글씨가? 기본적으로는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인데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며 몫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안 구하기도 하고 아예 몫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따로 구하란 말이 없거나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때. 근데 나머지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그 개념을 보통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 부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R값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얘는 나눗셈 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이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니까 x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늘 참이 되죠.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냐면 알파를 대입합니다. 알파가 뭔가요? 그러면 아까 그 나누었던 식 있죠. 그 x에 대한 1차식 얘가 0이 되는 x값 그 나누었던 식 있죠. gx 걔가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하면 좌변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f 알파라고 식이 바뀌어 있을 테고 우변은 얘가 0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몫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뒤에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라면 결론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나눗셈을 나누는 식 있죠. 이 gx가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한 값. 이게 나머지예요. gx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f라고 되어 있는 식 있죠. 저기다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 대입한 값, 그 값이 결국은 나머지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F알파는 R입니다. 나머지는 F알파입니다. F는 뭐냐면 주어졌던 관계식. 알파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얘가 0이 되는 X값. 그걸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을. 자, 다음 다항식, 3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일단 처음이니까 시간 다 써드릴게요. px가 제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가 px예요. 얘를 저걸로 문제에서는 1번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표기법을 생략하고 바로 연산법으로 하는 겁니다. 저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몫은 그냥 qx라고 적당히 씁시다.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1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인 상수
그러니까 rx가 아닌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된다. 구하는 값은 얘를 구한다. r. 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얘가 필요 없다. qxr이가 필요 없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이 qx가 있는 항 자체를 완전히 지우려고 한다. 그래서 r을 바로 구할 수 있게. 근데 항등식이니까 x의 마이너스를 여기만 대입할 수는 없다. 다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q 마이너스 1 플러스 r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q 마이너스 1 무엇이든 간에 이쪽 항은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r 값은 내가 구하는 나머지 r 값, 저 3차식을 이 1차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 상수인 나머지는 요거를 계산한 겁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근데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r이므로 따라서 관계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아까 말한 저 나누는 식이 0되는 x를 대입하게 되면 p 마이너스 1이 나머지다가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구조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보면 그냥 암산이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고 p 마이너스 1이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네.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6이네. 내용을 안다면 위에 있는 거는 설명하기 위함이고 직접 이제 연습이 돼서 문제만 풀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한 번만 더 식을 써드릴게요.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px라고 되어 있는 저 관계식. 그러니까 이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를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2번 x-3으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으니까 qx라고 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 식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항등식이라 적당히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이건 개수 비교하기에는 좀 귀찮은 게 이게 1차? 그럼 얘는 2차가 돼야 3차를 만들죠. 그럼 2차식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x제곱으로 오겠죠? 그러면 x세제곱해서 1이니까. 근데 그 뒤에 1차이나 상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분배하고 거기다 r까지 계산해서 이걸 짜맞추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귀찮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아예 이게 개수 비교가 안 되는 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치 대입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여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얘가 0이 되면서 이 부분이 다 지워지고 그걸 계산한 값이 나머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27 마이너스 1 따라서 할 값은 26이 된다. 자, 이거는 일단 거의 다 쓰면서 이제 식을 정리한 거고 근데 내용을 안다면 px라는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으니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3을 저 p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는 아까 말했던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계산한 게 이게 아까 26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럼 얘 해봅시다. 얘는 위에 위에 있는 것처럼 설명 쓰지 않고 저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분의 1을 저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 계산할게요. 바로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8로 통분 8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4, 12 마이너스 8 8분의 3 이렇게 되나요? 네. 8분의 3 그게 나머지다. 이것도 얘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저 p라는 관계식에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1. 저다 3 곱하면 마이너스 3. 3 곱하면 얘는 27로 통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27분의 얘는 마이너스 30, 얘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58. 그렇게 되나요? 30, 28. 네, 이렇게 되겠죠. 약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약분 되나요? 네, 약분 되네요. 네, 마이너스 2로 약분됩니다. 미안해요. 네 글씨를 내가 헷갈렸구나. 27이네, 지금 보니까. 29가 아니었네요. 네, 27이었어요. 네, 이게 답. 이렇게 간다. 내용을 알면 굉장히 간단히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 다항식 px를 1차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고 상수 a 값을 구하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쓸게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5 남는다 이런 표현 아닌가요? 그렇지? 따라서 아까랑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죠. 왜 나머지 정리입니까?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고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며 남는 나머지가 상수인데 몫은 의미가 없고 그냥 나머지 위주로 식을 정리한 거니까 나머지 정리예요. 나눗셈 x에 대한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일반적으로 대입하죠. 그래서 p-1의 값은 5가 됩니다. 저기 마저 쓰시면 돼요. p-1을 대입하면 2, -a, -2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5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처음에 헷갈리시면 좀 식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부터 막 빨리빨리 줄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될 때까지는 식을 쓰시면서 구조를 익히세요. 익히다 보면 나중에 좀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면 이건 식 안 써도 되겠구나라는 감이 이제 올 겁니다. 그때는 뭐 굳이 이 정도 난이도에서 굳이 식은 안 써도 되겠다 판단되면 핵심은 개념을 잘 짚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 이 식 자체가 나머지 정리는 아니지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항식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나머지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일 때 px를 x-1, x-1의 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나머지 정리예요. px를 x-1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그때 나머지가 2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px를 x-2로 나누면 몫은 얘랑 다른 몫이겠죠. 다른 몫일 수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눴으면 몫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얘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프라임계로 붙일게요. 네, 프라임. 짝대기 걷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5입니다. 그럼 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였죠? 이게 나머지 조정이죠.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크게 의미가 없고 나머지 위주로 정리한 식. 나머지 정리. 그럼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그 나누는 식들이 0이 되는 x값을 저 관계식 p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 값이 된다. 얘가 0이 되는 값이 2를 p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걸 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px를 x-1과 x-의 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목도가 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2' 짝대기가 더 걷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 여기 나머지 뭐 써야 돼요, 근데?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나누었던 식들이 1차식이에요. 따라서 남는 나머지는 상수인데 얘는 나누는 식이 2차식입니다. 선생님,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1차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가 상수니까 그게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근데 얘는 2차로 나누면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개념은 나머지 정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앞에 배웠던 그냥 항등식,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에요. 그럼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아까도 했었잖아요.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뭐라 써야 돼요? 1차 이하식. 1차 이하식 어떻게 쓴다고요? 네, 이렇게 ax 플러스 b. 1차인 것만 알지 계수나 상수 모르니까 뭔가를 줘야죠. 그리고는 보세요. 그리고는 이게 말했던 항등식인데 항등식에서 모르는 미정계수 a, b를 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 미정계수 아니면 수치 대입. 아니면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 대입. 근데 얘는 계수비교법을 못 쓰는 거죠. 얘는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못 써요. 계수비교를. 왜 못 써요? 여기 계수비교 왜 안 되죠? 이 px가 몇 차입니까? 이게 몇 차 다항식이에요? 안 나와 있잖아, 문제. 문제 읽어봐봐. px를 물론 나누어서 남는 나머지가 남았다는 것 뿐이지 이게 3차인지 4차인지 5차인지 나와있지를 않아요. 아니 몇 차인지도 모르는 식에 뭘 곱해, 2차에다 뭘 곱해야 이게 몇 차가 되는지를 몇 차인지 알아야 곱할 거 아니야. 차수 자체가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은 식이라 얘는 구조 자체가 계수비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그래서 이럴 때는 계수비교가 안 되면 수치 대입이 좋은 거예요. 얘 0 맞는 값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잖아요. 얘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얘를 날릴 수 있는 방식. 그 앞에 곱해져 있는 다항식들을 0 만들 수 있는 수를 대입한다. 첫 번째, x에다 1 대입해라. 그럼 p1 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만 딸랑 대입하는 게 아니고 x에 p1, 1 다 대입하면 여기는 얘가 0이 되면서 이쪽이 쭉 곱하게 된 얘가 다 한꺼번에 지워져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근데 위에서 보면 p1의 값을 알아냈거든. 여기 있잖아요. 저런 조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x-1을 나누었을 때 여기 있고 x-1을 나누었을 때 여기 있고 아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p1의 값은 2. 두 번째 x에다가는 2를 대입하겠죠. 이번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p 관계식에 2를 대입했을 때 다 지워지고 2a 플러스 b. p2의 값은 5였었어요. 연립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a, 우변은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3. a 값 3을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나머지는 ax 플러스 b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머지 식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뭐 웬만한 교재는 뭐 대한민국 교재는 다 있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큰 이유는 식의 구조를 잘 이해 못해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줄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식을 쓰시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px라는 다항식이 있대요. 근데 몇 차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일단 이거부터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식 쓰는 거 몫은 말이 없죠. 몫이 말이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말을 안 한 것 뿐이에요. 뭔가 몫이 있을 테니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qx라고 썼고 그때 나머지는 각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얘가 5인 거죠. 근데 똑같은 px를 x-3으로 나누면 몫은 얘랑 다르게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 다음은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p-1의 값,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중이에요. p-1, 0이 되고 0 곱하기 q-1은 없어지고 0으로 나머지 5가 남고 밑에는 식도 같겠죠. 그러면 p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인 3을 대입하게 되면
P3의 식은, P3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어차피 얘도 없어질 테니까. 자, 이게 이제 구해놓은 조건이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식을 써봅니다. px라는 다항식을 이번에 위에서 각각 나누었던 식인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한 걸로 나눠봐요. 그럼 몫은 위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만 다르다고 표시해 준 거고, 이해를 잘해야 돼. 나누는 식이 아까처럼 1차가 아니잖아. 2차 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2개 나왔으므로 저를 구하기 위해서 x값도 2개를 대입하는 거예요. 먼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1, 얘가 x에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다 지워지고 뒤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위에 보면 p-1이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5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요. x에 3 대입한다. 그럼 p3은 저기다 3 대입하면 쭉 없어지고 3a 플러스 b가 되며 걔가 p3 값인 마이너스 3과 같아진다. 그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푼다. 위에서 아래를 뺀다. 마이너스 4a 빼면 8이 되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넘어가면 a 값은 b 값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다.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서 놓쳤는지를 잘 보시고 아까 수업 배웠던 내용 중에 내가 아직도 어디를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과제 풀 때는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겠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인수정리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거저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주어진 관계식이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다. 두 번째, 나누었던 식, 나누는 식, 그냥 gx라고 합시다. 그 gx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남는 나머지,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되 그 나머지가 보통은 r로 표현된다. 1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뭐였었어요? 결론은 재수가 여기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 그 나누는 식 gx가 0이 된 x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얘가 0이 된 x값이 알파였어요. 그럼 그 알파를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해서 f알파 값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다면 인수 정리는 뭐냐면 여기 내용 위아래는 똑같아요. 여기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x가 있는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로 나눕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했는데 이 나머지가 0이 돼요. 근데 이 정리를 나머지 정리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인수라는 단어는 약수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들의 고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단어를 인수정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은 qx가 되고 원래 나머지가 r 이렇게 써줬는데 나머지가 0이 되다 보니까 더하기 0은 의미가 없고 안 써준 거예요. 안 쓰고 보니까 fx가 x-알파랑 qx라는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뭐가 되어 있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 x-알파는 그 다항식의 인수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수분의 고배한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잖아요. 약수의 개념, 인수.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안 남는, 나머지 0이 남는 이런 정리를 나머지 정리 중에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인수정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인수정리가 되려면 보통 나머지가 0일 때 혹은 나누어 떨어질 때 혹은
뭐 x-알파 어떤 특정 식이겠죠. 어떤 관계식을 인수로 가질 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수정리구나. 나머지가 0입니다. 혹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뭘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집니다. 혹은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뜻 자체가 인수로 가지려면 뒤에 나머지는 안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수정리예요. 그럼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F알파가 R이었다며. 그럼 인수정리의 핵심은 저 R이 0인 거니까 이 R이 0이라며요. 나머지 개념은 다 똑같은데 저 R만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하면 그 나머지는 0이 된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차이점은 나머지가 R이 남느냐 아니면 0이 남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0이 아닌 나머지가 나오면 보통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가 0일 때는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그 내용은 똑같다. 아셨죠? 해봅시다. 이런 거. 다음 1차식을 다음 3차식을 얘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면 동그라미 나누어 떨어지면 x를 하시오. 자, 처음이니까 연습을 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를 x-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식이 항등식이니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그럼 이 나머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나누어 떨어진 게 아니겠지. 나머지가 남으면. 나머지가 0이 됐을 때만 나누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만 인수정리라는 단어를 쓰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인수정리라는 단어를 안 쓰죠. 1번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따라서 얘는 인수정리 아니고 그냥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가 남았으니까. 자, 11번부터는 좀 줄여서 해봅시다. 저 주어져 있는 px에 얘가 0이 되는 x를 마이너스이겠죠? 걔를 대입해봐요. p-2.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정리를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근데 만약 0이 되지 않아.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가 되고 걔는 그냥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p-1을.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네요? 0이 되네요. 따라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 밑에 있는 것 P2를 대입해야겠죠. 제가 0 되는가? P2, 8, 플러스 3, 4, 12,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얘도 0 되네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잘 이해하시면 인수정리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 식 px를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만약 인수정리 개념을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항등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를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목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근데 a값 구하려니까 당연히 x에다 2를 대입한다. 그래서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4. 2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우변이 0 된다. 그럼 2a,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 따라서 a 값은 4이다. 이건 그냥 항등식을 푼 겁니다. 근데 만약 네가 인수정리를 이해를 했다면이죠. 그렇다면 저 px를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러면 보나 마나야. 이 나누는 식인 x-가 0이 되는 x값인 2를 저 p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0 남을 거야. 이 식을 정리하면 되죠. p2 여기 있는 것 8-12 플러스 2a 마이너스 4 나누어 떨어질 거야? 나머지 0 남을 거야.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뭐 다 위아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인수를 갖는다 말이 나죠. 말만 좀 틀렸지? 내용은 똑같은 거죠. px가 1차식 a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되니까 곱하게 되는 한 덩어리를 인수라 부르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돼서 뒤에 이렇게 곱으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뒤에 뭐가 이렇게 붙었어. 그럼 이건 인수분해 안 된 거잖아요.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얘를 인수로 말하진 않는다고. 이런 거야. 뭐 2와 3의 곱에 1을 더해. 그럼 이건 7이죠. 그렇지? 이거랑 다른 느낌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지. 뒤에 나머지가 안 남아. 이렇게 더하기 0이야. 그럼 여기는 2를 6의 약수라 부를 수 있죠. 3을 6의 약수라 부를 수 있지. 그래서 2와 3을 6의 약수 또는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1 남는데 그럼 여기는 2를 우리가 보통 7의 약수라 불러요? 안 부르잖아. 왜? 나머지가 남았기 때문이야. 나머지가 남으면 약수 배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뒤에 나머지가 남았을 때 이 수를 얘를 인수로 부르진 않는다고.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은 이 3차식이 인수분해 되면 x-1과 뭔가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2차식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qx라고 그냥 쓰면 돼. 몫이 있겠구나 라고. 핵심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x에 1 대입합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근데 만약 이 말을 a를 인수로 갖는다? 아,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고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당연히 저 항등식이 인수 정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p에다가 이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인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안 남아 나누어 떨어질 테니 나머지는 0 돼 있구나라는 걸 바로 이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아도 대입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2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 그 나머지는 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정리만 되어 있다면.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좀 빨리 끝낼게요. 하다 보니까 근데 왜 계속 몫을 안 구하는 걸까요? 나머지만 중요하니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문제를 풀다 보면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몫도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몫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의 단점이 뭐니? 반대로 단점은 몫을 신경 쓰지 않고 풀기 때문에 그 몫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몫을 지우기 위해서 목 앞에 곱해졌던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다 보면 목이 한꺼번에 날아가요. 0 곱하기 어쪽으로 한꺼번에 날아가다 보니까 몫은 언급할 여지조차 없는 거죠. 몫이 그냥 날아가니까. 근데 가끔 어떤 식은 몫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고 싶을 때는 그럼 나눗셈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 3차식을 x-1로 나누면 나눗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나눗셈 하는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3차, 1차, 2차 필요하고 계수 2 만들어야 되니까 2x제곱 쓰고 분배하고 다시 3차, 여기 2차, 1차 더 나눠지니까 x-를 3x제곱 만들려면 더하기 3x가 필요하고 분배해서 만들어진 것을 위해서 아래를 빼내면 1차. 근데 나머지 1차 나누는 것도 1차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3을 붙여요. 분배하면 이렇게 빼면 11.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차식은 나누었던 x-2랑 나머지 정리는 몫을 안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몫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나누어서 나머지는 여기 11의 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귀찮다고 느끼는 거지. 일일이 다 쓰기 귀찮은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이 조립제법이에요. 단 조립제법도 알아야 된다. 아까 나머지 정리를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파생되는 거나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 돼요. 나머지 정리, 핵심은 다항식을 가장 중요한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예요. 그럴 때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만 이런 느낌이었죠. 그게 나머지 정리. 근데 인수 정리는
어떤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눠야 돼. 항상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가 빵! 이렇게 되는 게 인수정리. 근데 조립제법은 똑같아요.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에요. 그런 식에서 나누는 gx가 x에 대한 역시나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나머지 정리는. 근데 나머지 정리는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조립제법은 얘네 둘을 다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왜 너만 얘도 구할래? 그럼 그게 조립제법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했니? 자, 다시. 나머지 정리는 이거라고요. 나눗셈을 쓴 식이고 gx가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나머지를 구해. 그 나머지가 r이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근데 인수 정리는 여기서 이 나머지가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불러준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몫까지 구하려고 해. 몫이 뭐예요? 해서 몫을 구해. 그럼 여기는 이 정리를 조립제법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정리에서 이렇게 찢어서 만들어낸 정리들이라고 그냥 생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좀 정리가 좀 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직접 나눗셈 하려니까 좀 너무 귀찮아. 다른 방식을 찾아낸 게 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걸 쓰면서 그게 귀찮은 게 뭐냐면 계속 x를 써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x세제곱, x제곱, 계속 x를 써가야 되는데 x 쓰기 귀찮아서 개수만 먼저 써요. 이렇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개수만. 어떤 개수? 나눗셈을 당하는 식. 최초에 있는 다항식. 거기에 3차의 개수 2, 2차의 개수 마이너스 1,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5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근데 이게 2창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3창하고 2창 없이 바로 건너뛰고 1창. 그러면 그때는 2창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안 씁니까가 아니고 그때는 0 써야 돼요. 건너뛰면 안 돼. 알겠죠? 다항식에 어떤 항이 없으면 그 다항식의 개수는 0으로 바꿔 넣어야 돼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 우리는 뭘로 나누냐면 x-2로 나누었죠. 얘가 0이 되는 x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제가 0이 된 x를. 그러니까 니은자는 마치 나누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줄은 왜 이렇게 빈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까? 그냥 잘못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고 여기다 숫자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숫자 더 쓸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산법 이게 약속이에요. 처음에 있는 2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요. 처음과 똑같은 것을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니은자 밑의 동네는 니은자 밑은 곱의 동네예요. 니은자 위는 합의 동네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니은자 밑으로 내려온 숫자는 왼쪽엔 2랑 무조건 곱해서 다시 그 다음 줄 올립니다. 2와 내려온 2를 곱해서 그 다음 줄, 그 다음 숫자 밑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4 이렇게. 올라간 숫자는 다시 합쳐서 밑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서 3이 내려와요. 그럼 다시 내려왔잖아? 그럼 다시 곱해서 그 다음 줄 아래에 있는 숫자 밑으로 집어넣어요. 2, 3은 6. 다시 더해서 내리죠? 3. 다시 곱해서 올려요. 6. 둘을 더해서 내리면 11이라고 쓴 다음에 더 이상 쓸데가 없죠? 쓸데없으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칸쳐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 칸쳐. 왜요? 왜 칸칩니까? 그러면 이게 나머지라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몫의 개수들이 됩니다. 몫의 개수. 그럼 순서대로 맨 끝에 있는 게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건 x 앞에 있는 개수, 그 앞에 있는 거는 다시 x 제곱의 개수, 차수별로 쓰는 거니까. 그럼 몫은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며, 그리고 나머지는 11입니다. 라고 쓰고 보니까 똑같네요, 얘랑.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귀찮게 x를 안 써도 저런 방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방식을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빠르게 이런 거 한번 해본다면 다음 식을 이용해서 이 x-3을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목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만 조립제법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얘가 1차식일 때다. 1차식 아니면 조립제법 안 쓰는 거야. 알겠지? 다항식인데 1차로 나눈 게 아니야. 근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나눗셈을 직접 써야 돼. 아까 썼던 이 방식 있죠? 이걸 그냥 직접 해야 돼, 이거를. 이 방식. 근데 나누는 게 1차식이야. 그러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은 3차의 개수 1, 2차의 개수 1, 상수항,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2.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3. 제일 첫 수는 내려왔죠? 곱해서 올려요. 더해서 내리고 곱해 올려요. 더해서 내립니다. 9가 되고 곱해서 올려요. 27. 더해서 내립니다. 29. 끝에 칸치입니다. 왜? 목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몫의 부분이고 차수별로 맨 끝에 상수, 그 앞에 1차, 그 다음 2차.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가 되고 나머지는 이 칸 뒤에 붙어있는 숫자 29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여러분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느라고 그 시간이 한 15분 정도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약간 밀렸는데 여기 한 번만 딱 설명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똑같은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은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이제 앞으로 걸릴 거 없어요. 조립제법 언제 쓰냐고 그랬냐면 이건 몇 차인지 중요하잖아요. 뭐 3차인지 4차인지 별로 안 중요해요. 2차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요. 개수를 다 베꼈습니다. 2, 3,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똑같이 하죠? 2가 내려와요. 곱해 올리면 마이너스 1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더해 내리면 2가 되고 다시 2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 올리면 마이너스 1이 올라가고 더해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내려오고 1랑 1랑 곱해서 위로 올리면 플러스 1이 내려가죠. 올라가죠. 더해 내리면 2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럼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 무슨 이상한 일이요? 얘가 몫이라며? 그렇죠? 이게 나머지란 뜻이고. 그러면 써볼까요? 저 3차식을 저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얘래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2. 그렇죠? 우리 배운 조립제법 그대로 쓴 거잖아. 썼는데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 거야. 뭔가 쎄해. 뭐지? 기분 탓인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뭐가 나오죠? 4x 세제곱이 나오는데 개수가 안 맞잖아 지금. 왼쪽은 2x 세제곱인데 얘는 4x 세제곱이 왜 나오지? 안 맞는데? 분배해서 끝까지 가봐도 이게 최고창이라 얘를 뭐 빼거나 지울 게 없어요. 그대로 얘가 남아.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잘못했나? 다시 봤는데 계산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럼 개념적으로 얘가 0 되는 값 집어넣어서 쭉 했는데 뭐가 문제지? 왜 답이 안 맞는 거지? 선생님이 나한테 설명을 잘못하셨나?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까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안 맞아? 이상하잖아. 아까부터 안 맞았어야지. 아까는 맞는데 왜 지금은 안 맞는 거야? 아까는 맞고 지금은 안 맞고? 뭐지? 왜 그렇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립제법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한 게 하나 남았어요. 비밀이 하나 남아있어. 그 비밀이 뭐냐면 나누는 게 x에 대한 1차식이긴 한데 조립제법이라는 이 계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1차식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차항 개수가 지금 1이 아니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쓰신 이 조립제법은 얘로 나누어서 썼다는 조립제법의 계산법이 아니고 x의 개수가 1이면서 얘를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관계식인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얘네들이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이 조립제법을 계산한 결과는 위가 아니고 얘를 계산해서 나왔다는 결론을 계산한 식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는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가 원하는 식은 제가 물론 조립제법의 약속이 그거였다면 제가 뒤늦게 알겠는데 저는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지 않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는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곱해져 있는 목과 뒤에 더해져 있는 나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로에 얘가 아니고 이게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야 정말 2x 플러스 나왔을 때 몫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도 그러면 내가 구한 식과 내가 정말 원하는 식을 봤더니 여기 딱 2배죠. 이거 2배 하면 얘 나와요.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근슬쩍 여기다가 에이 2 곱할까?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있던 식에다 이건 하나의 등식이잖아. 완벽하게 저가 똑같은데 네가 일정 부분 임의로 2를 곱하게 되면 식이 바뀐다고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2를 끌고 와서 그래도 곱해주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식에서 2를 바깥으로 빼내요. 강제로. 야, 안 돼. 안 되겠어. 야, 2 빼내야 돼. 근데 이 어디서 만들지? 야, 니네 곱해서 2를 바깥으로 빼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바뀐 거지 얘는 아무 관계 없죠.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몫에서 빼냈던 2를 여기다 분배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이 x에 2 2배하면 2x가 되고 2분의 1에 2배하면 플러스 1이 되며 실제로 몫은 얘가 아니고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조립제법은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x 앞에 개수가 1이네? 그럼 그냥 쓰시면 돼요. 목 나머지 똑같이 따라 쓰시면 되는데 x의 개수가 1이 아니네? 그럼 네가 쓴 식은 이거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얘를 떠올리면 틀려요. 이거를 떠올려서 몫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쓰신 다음에 이 정리된 몫에서 내가 원하는 배수인 2든 3이든 배수를 강제로 끌어내셔야 돼요. 야 나와! 그래서 2를 빼내고 나서 그 2를 내가 원하는 나누었던 식에 분배해 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나와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 곱해져 있는 게 목, 이게 진짜 목. 나머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 과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과제죠. 여기 마무리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37까지 마무리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